축구 도중 심장 돌연사에서 생존율을 2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유로 2021이 열리고 있습니다. UEFA 유로 축구 경기는 월드컵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축구 행사인데요.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 중에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인 에릭슨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당시의 모습을 보면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격발적 하더니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한국의 축구 팬들도 에릭슨 선수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바논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숫자 23을 가리키며 에릭슨 선수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다행히 에릭슨 선수는 응급처치 끝에 회복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동안 판정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테일러 주심이 빠른 판단으로 의료진을 불렀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관련 유튜버 분들은 이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에릭슨 선수가 쓰러졌을 때 덴마크의 동료들은 먼저 그라운드 밖의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선수가 기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심판도 보이죠? 제가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밖에서 의료진이 들어오고 심폐소생술에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이 시작된 데까지 50초가 소요됐습니다. 주위에 서 있는 덴마크 선수들이 당혹스럽고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웠더라면 의료진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가슴 압박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들것을 들고 구조팀이 도착을 했는데요. 구조팀의 뒤에는 이런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이 배낭은요, FIFA나 아시아 축구 연맹 등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구조 가방이 되겠는데요. 이 앞에는 악성 부정맥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요원이 메고 있는 가방에는 제세동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구조요원은 자기 등에 메고 있는 가방에는 제세동기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바로 다른 구조요원에게 제세동기가 있는 가방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동료는 가방을 갖다 주고 그 안에서 꺼내는 데까지 2분 4초가 걸렸습니다. 덴마크 선수들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계 카메라는 한참 동안을 줌아웃해서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다시 에릭슨 주위로 카메라가 집중되었을 때 갑자기 팔이 쭈뼛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 제세동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3분 18초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도 카메라가 줌아웃으로 원근을 잡고 있었을 때에 이미 제세동이 몇 번 시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세동 이후에도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축구 경기 중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2020년 12월 영국 스포츠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발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신 논문인데요. 독일의 살란트 대학교 스포츠 예방의학 연구소의 연구팀이 발표한 것인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FIFA에 등록된 축구 도중 심장 돌연사의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심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진 경우, 에릭센 선수와 같이 생존한 경우, 그리고 가슴을 심하게 부딪힌 경우와 같이 다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때 축구 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구 관련된 활동, 즉 경기를 한다거나 훈련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1시간 이내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67개국 무려 617명 선수에서 돌연사가 보고되었는데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심장 돌연사라고 할 때는 이름에는 사망의 사가 붙지만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까지를 심장 돌연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심장 돌연사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존한 경우는 142명, 23%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부검 또는 의무 기록으로 진단명이 파악된 경우가 211명, 34%였는데요. 35세가 넘었을 때 사망한 원인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관상동맥질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5세 이하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남미에서는 심장 근육에 이상이 있는 심근증이 42%로 가장 많았고요. 북미에서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관상동맥 이상 기스증이 3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축구 도중 가슴을 심하게 부딪혀서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외상성 돌연사는 6%에 머물렀습니다. 축구 도중 심장 돌연사에서 생존율을 2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도중에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처럼 FIFA나 아시아 축구 연맹의 구조 가방에는 자동 제세동기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해 전기 충격을 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선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심장 돌연사의 위험률을 살펴보면 35세 이하로 젊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심장벽이 두꺼워진 비후성 심근증, 그리고 우심실이 지방성분으로 바뀌어서 부정맥이 잘 생기는 부정맥 유발 우심실 심근증, 예를 들어 패닉으로 데뷔해서 래퍼로 활동하고 지금은 자동차 경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김진표 씨의 경우가 이 질환을 앓고 있죠. 관상동맥이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기형, 그리고 심전도에서 QT라는 부분이 길어진 QT 연장 증후군,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등이 원인이고요. 35세가 넘어가면 관상동맥 질환, 비후성 심근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FA에서는 축구 중 심장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11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병력을 꼼꼼히 살펴야 되겠고, 가족 중에 혹시 돌연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진찰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시행하고 매년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35세가 넘으면 심장 초음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4번에서 11번까지를 보면 역시 중요한 것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선수단 스태프뿐만 아니라 심판들도 매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구조 가방 안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자동 제세동기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요. 가급적 빨리 자동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선수를 살리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이 운동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비후성 심근증인데요. 유전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심장벽이 매우 두꺼워져 있어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도중에 판막이 심장의 중격에 붙으면 심장 바깥으로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지 못해서 갑자기 심한 부정맥이 생기면서 일종의 쇼크 상태가 오게 됩니다. 운전 도중에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배우 김지혁 씨의 경우도 아마도 이런 부정맥이 지나가면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특히 이럴 때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에릭센 선수의 경우도 이번에 쓰러지기 전부터 더 이상 선수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닥터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숨이 가쁠 때, 실신했을 때, 갑자기 돌연사한 가족이 있을 때,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순환기 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했듯이 축구 경기 도중 언제든지 심장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은 감독, 코치, 심판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모든 선수들이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덴마크 선수들도 이걸 익혔다면 의료진이 그라운드에 들어오기 전 50초 정도 미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었겠죠.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포츠와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